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2년 동안 미뤄졌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산업 현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는요, 최근 1년간 15건의 산업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아질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산재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연봉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가운데 1위인 서울과 비교하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2022년 강원도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은 3,577만 원으로 전국 평균 소득 4,214만 원보다 637만 원이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소득이라고 하네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희귀 질환자 진료와 협업체계 구축, 희귀 질환 진단 검사와 유전자 상담실 운영 등 거점센터 역할을 맡습니다. 올해 권역별 희귀 질환 전문 기관은 전국에서 17곳이 선정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강원도가 다음 달 5일까지 강원도와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 대금과 건설 근로자 임금, 장비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강원도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각은 8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원주시가요, 1년 유예 없이 공무원 승진 임용 제도인 다면평가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의해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공로 문성호 사무국장입니다. 네, 먼저 다면평가제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다면평가제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평가 제도라고요? 예. 다면평가 제도는 사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어떤 승진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기준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네. 다면평가가 단순히 밑에 부하 직원들의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눠가지고
특정한 누군가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이고 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정교화되어 있고 많이 대한민국의 조직 사회라면 다면 평가를 안 하는 곳이 없고요. 경찰, 교사들도 현재는 다 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승진을 임용을 네.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급자와 부하 직원의 상향 평가까지 반영을 네. 하는 그런 인사제도군요. 상당히 이제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상급자의 평가하고 부하 직원의 상향 평가하고 일치를 보통 하나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그 다면 평가에 대한 그 점수 준 거는 비공개 사항이라서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상위에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을 내서 그 점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인사 관련돼서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절대 공개될 수 없는 사항이죠. 그게 그렇군요. 공개가 되면 이제 후폭풍이 더 크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군요. 아까 경찰에서는 이 다면 평가제를 인사 승진 임용에 반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 다면 평가를 하고 있나요? 상당 부분 많은 전반적으로 공직 사회에서는 하는 걸로 돼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보면 사실상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침까지도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널리 권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원주에서는 6급에서 5급 승진에만 다면 평가를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요. 서울의 여러 자치구들은 7급에서 6급 팀장 승진에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고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강원도, 도청과 저희 원주만 최근에 이렇게 폐지를 한 건데 상당히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청과 원주시청에서는 이 다면 평가제를 이전에는 시행했는데 이걸 폐지를 했다는 건가요? 강원도청은 작년에 폐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청은 이제 저희랑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다면 평가가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그 단계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그리고 또한 내부 직원들과 그다음에 도청 노조와의 그 도집행부가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전혀 후폭풍이 없이 무난하게 지금 1년 반 이상 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우리 원주시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원주시에서는 그동안 그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이게 승진을 시킬 때 이때 다면 평가제를 해 왔었나요? 제가 들어온 지가 2016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다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컷오프 기준으로 썼고요. 그때 이제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에 승진하시는 분들에게 다 다면 평가를 활용했는데 그걸 제가 좀 과거의 히스토리로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그 당시에 그 원창목 전 시장이 직원들의 의견이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2015년부터 그걸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고 우리 내부 직원들은 그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던 게 다면 평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강원도청에서 작년에 폐지를 했다고 했는데 다면 평가제를요. 왜 폐지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른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은 동의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이제 모든 절차적인 정당성은 다 확보를 하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청 직원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도지사의 의견이 강력하게 방영되지 않았을까 우리 원주시장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다면 평가가 폐지되면 가장 큰 부작용은 줄서기 문화가 갑자기 생깁니다. 묵묵하게 일하던 분들은 이제 승진해서 거의 다 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도청에 있는 여러 직원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다면 평가 폐지 이후에 도청에서는 이제 그런 승진을 위한 줄서기 문화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또한 그런 게 이제 조만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원주시가 이 다면 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위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주시가 아니라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다면 평가가 폐지되었고요. 노조에서는 작년 10월에 시장과 면담을 할 때 1년 뒤에 다면 평가를 폐지한다면 수용하겠다고 원주시장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폐지 철회를 촉구한 입장문도 냈습니다만 결국 원주시장은 지방공무원 제48조 성실해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아시지만 지방공무원 제8조 2 승진 관련돼서는 그 변경을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면 평가 폐지를 강요하는 이유는 오직 원주시장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원주시장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처분 결과가 아직 문서상으로는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예, 참. 1월 8일 날 저희한테 조사 결과는 통보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감사 제보는 저희가 했는데 감사 처분 결과는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감사에서. 이건 사실은 어떤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신 그런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은 자기가 그런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과정들을 수사기관에서는 다 알려주는 의무가 있어서 그걸 다 보고 제 알 권리를 충정할 수 있는데 도감사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요구한 노조는 패싱하고 시에다가 주겠다는 그런 무슨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준도 없다고 그렇게만 하고는 그냥 넘어가시길래 그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그 결과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저희 모든 도감사에서 기관장 경고를 처분할 거를 예상했었는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원주시에 그 처분 결과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한데요. 그 과정 속에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도감사위의 처분 결과가 기관 주의로 네. 일단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특이하게도 이 기관 주의라는 처분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더니만 기관 주의라는 처분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간 처분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이번 결정으로 도감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도감사위의 어제 결정을 제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보니까 이 다면 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부적정하다라고 회신을 했더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면 평가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판례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참고 자료지 이게 컷오프 결정적인 자료는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저희 조사 결과에는 그런 내용들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22년 5월에 저희가 다면 평가 관련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을 때는 다면 평가 미실시에 관련해서 또 기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 도감사의 감사 기준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게 지금 다 애매하고 미심쩍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처분 결과를 기간 주의라고만 내리고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내려주지 않고는 단순히 처분 결과로만 기간 주의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그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번 도감사에서 나오는 처분 결과들은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처분받는 기간에 상당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네. 최근에 송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네네. 네, 간담회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요구 사항을 말씀하셨나요? 예. 지난 23일 날 노조 사무실에서 송기현 의원과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요.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사무 개선 요청, 저희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번에
22대 총선 때는 개표 작업 시에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수검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지방공무원법에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입법을 요청했었고요. 세 번째,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다면 평가 일방적인 폐지처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저희가 받았을 때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되게 원주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춘천에 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항소심 관련해서 우리 가는 사건이 원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 단독 지원이라도 좀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연 모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출될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성호 사무국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났습니다. 원주시는요,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에서 올해 다양한 동물 복지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갈등 증가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 유실이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물복지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복지 사업으로는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과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축산과 권혁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기 유실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에서 일명 마당개라고 불리는 실외 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기 유실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듯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개체수 관리와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유기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외견 중성화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를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 지원 사업,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 시 진료비,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은 합니다. 그 실외 사육견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촌 지역의 그 마당개라고 불리는 네. 그런 개를 말하는 거군요. 이런 실외 사육견이나 길고양이의 중성화 지원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죠?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지역의 유기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또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실외견 중성화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을 합니다. 이외에도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할 경우 진료비와 미용비를 지원해드리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네. 그럼 이런 동물복지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가 지원 대상이고요. 개의 보호자가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오는 2월 29일까지 원주 유기동물 보호관리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 지원 사업과 유기동물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어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관리가 잘 안 되는 길거리 고양이들, 동물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가 너무 불어나는 경우에는 사람한테 피해도 되고 이제 동물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 개체수를 좀 조절하면 그런 면에선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양하는 데도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길거리에 떠돌던 이제 유기된 동물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품 안에 안겨주면서 다 관리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좀 쾌적한 길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 이제 주차하다 보면 고양이들이 주차장에 와 있거나 어떨 땐 또 차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너무 관리가 안 된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인터뷰 내용처럼 이 동물 복지 사업이 시행이 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동물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유기 유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동물들이 많은데요. 또 동물을 키운다는 건 단순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또 노력도 필요한데요.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입양하시기 전에 동물사랑 배움터 사이트에서 반려동물 입양 관련 교육을 꼭 받으신 후에 입양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52분 막 지났습니다. 이어서 돈의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GTX D 노선이 원주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GTX D 원주 노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GTX-D 원주 노선은 수서 광주선과 강릉선을 공용 사용, 서울 수서역부터 서원주역까지 83.1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착공한 여주 원주 복선 전철과 함께 경기 남부권, 서울, 인천까지 수도권 철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D 원주 노선은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1단계에 속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후 현 정부 임기 내 예타 통과가 추진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GTX 노선 연장 사업 비용을 부담할 경우 예타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노선 연장이 추진되면 개통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TX-D 노선이 원주까지 연장이 될 경우에 이게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정부의 GTX-D 노선 연장 방침에 진정한 수도권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종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원주시는 GTX-D 노선의 원주 연장은 민선 8기 핵심 의제인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충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시작한 여주 원주 복선전철과 함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원광소 원주시장은 여주 원주 복선전철에 이어 GTX-D 노선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2,500만 명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원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며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취업 한계선을 원주로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X 광역급행열차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종등열차 도입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정윤 원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정부의 GTX 신설 노선 공식화는 지역 성장과 발전에 큰 동기부여가 된다. 관광과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 이장단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당초 건의 노선이었던 GTX-A 연장이 무산되는 아픔을 딛고 힘을 모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에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박정화 국회의원은 GTX-D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반영된 것에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기영 국회의원도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GTX 원주 연장이 결정됐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어제부터 두바이에서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원주시가 강원자치도 등과 함께 전시회에 강원 공동관을 조성했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판로를 다지기 위한 강원 공동관이 두바이 현지에 마련됐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제49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강원 공동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광수 시장과 김광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등의 참석, 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섭니다. 올해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는 지난 29일 시작해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립니다. 강원자치도 의료기기 업체가 이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5회째입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21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강원 공동관은 24개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강원자치도 의료기기 업체 17곳이 참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정책과 기업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강원의료산업 수출 지원전이 처음 가동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강원경제발전의 주축을 담당하는 첨단 산업의 성장과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등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